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흠 원내대변인께서 종북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가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도한 건 아니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그 원내대변인으로 첫 출연하는 방송인데 네. 굉장히 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김태흠 대변인께서 개인적 성향으로 보면 그러한 과격한 발언을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의 입장을 대변하시다 보니 이제 그런 발언까지 이제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슬픈 것은 뭐냐면 21세기 대한민국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대에 아직까지도 그 이념 대결, 종북 프레임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뒤로 후퇴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과연 보여줘야 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자꾸 모든 곳에 종북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자꾸 더 씌워지는 것은 저는 이 박근혜 정권의 초조함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들어주시고 좀 넉넉하게 있으셔야 되는데 네. 어떤 사안이 나올 때마다 즉시 대응을 하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 대응을 하면서 이런 모습은 이런 국정원 사태가 점점 커지고 점점에 눈덩이에 불과했을 때 그때 해결했으면 됐는데 이것은 이제 눈 사태로 번지는 정국입니다. 지금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불교도 지금 다 원불교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계가 이렇게 정치 일선에 나서서 목소리를 낸 것이 87년 이후에 2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기를 엄중하게 봐야 합니다. 네. 결국에 이 시기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몫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전국이 잘 풀려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그 사제단의 미사에서 보면 그 표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환하게 켜진 진실은 그릇이나 침상 밑에 둘 수 없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성경의 복음 말씀이거든요. 네. 여기에 그 사제단 미사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좀 큰 진실에 좀 눈을 뜨고 그렇게 할 때 이 문제가 본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 사소한 예.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집중하는 것은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네. 얘기할게요. 지금 그 종교계 시국선언 얘기하면서 지금 불교 쪽 얘기하고 개신교 네. 쪽들 얘기하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분들 좀 면면히 보십시오.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 나성구 대표 이번 야권 연석회의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천 불교 전국 승가에 그 대표 태유고 그다음 명예회장이 효림 스님입니다. 네. 근데 국민연대 그 효림 스님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지지한 국민연대에 참여한 그런 불교 단체예요. 네. 그리고 또 개신교 목사 모임인 전국 목회자 정의 평화 실천 협의회 네. 이게 목정평이라고 그러죠. 이분들 그 지난 대선 때에 문재인 지지 후보한 네. 단체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 종교 단체들이 중립적이고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이러한 종교 단체가 아니고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적극적으로 했던 종교 단체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예. 객관성이 있겠느냐? 이분들은 뭐냐면은 네. 대선 실패에 대한 한풀이고 뭔가 그 흔들어대려고 하는 소위 자기 납득 못하는 이런 그 부분에 하나의 그걸 드러내는 행위라는 네.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분들이 어느 정도로 민주당과 연계돼 있는지 사실 그분들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아니 네. 그 제가 확인하고 온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사실 확인한 그 어제 보수단체에서 고발까지 했습니다. 네. 그 시국미사 그 사제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뭐 이 정도면 고발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요 그 법적인 문제는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뭐 고발을 했으면은 이제 그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경제적 양극화를 겪고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인데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앞에 놓고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까지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이런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는데요. 과연 그런 말을 한 그런 사제를 신부를 가서 즉각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는 이런 사태 이것이 과연 정말 20년, 30년 전 사이로 돌아갔다 이렇게 예. 보고요. 이런 우리 정치권이 이제는 경제의 양극화 해소할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나라가 두동강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국민에게 진심을 말씀드릴 그러할 의무가 엄중하게 있다 이런 것을 네,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빨리 진행을 시켜보죠. 네. 지금 어제 여야 대표 회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색 정국 풀자 이렇게 한 건데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저희는 오늘 그 최고 중진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의총도 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특검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사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는 특검은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조건부로 받을 수도 있다는 아니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예. 특검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제기하니까 한 번에 그냥 모아가지고 소위 이걸 그냥 진실규명을 통해서 싹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그 말씀은 되게 좋습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 이 부분은 제2의 대선 라운드로 연결이 되는 거고 오히려 더 정쟁에 소위 불씨를 낳을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을 저희는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생을 돌보기를 원하시면 빨리 이 문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민생에 전념하면 됩니다. 자, 그 정리의 본질은 뭐냐면 예. 바로 그런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생겼던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 대선 개입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 문제를 빨리 원샷 특검으로 해결하고 왜 특검으로 하자고 하냐면 지금 검찰 그 지휘 라인이 계속 어떤 외압을 넣고 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예. 사회적 합의에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희는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검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뭐 정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이런 그 의혹이라든지 더 이상 의혹 제기 안 하실 겁니까? 더 이상 예, 지금까지 그 대신에 저희가 특위나 특검을 할 때 지금까지 사례 봐가지고 무늬만 특검이거나 무늬만 특위로 그렇게 흘렀던 사례를 여러 차례 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합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전에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예. 민주당도 뭐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특검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있어요. 네. 사실 네. 다른 나라 없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요.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네. 소위 사법부의 네.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약속인데 이거 뭐 완전히 뭐 지금 조자는 콩칼리 흘러대듯이 무슨 뭐 있으면 그냥 특검하자고 하고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뭐 말씀을 좀 더 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